어찌하여 제게 이런 누명을 씌웁니까? 혼란스러운 틈을 타 콩쥐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팥쥐가 또 쌀독에 손을 댔지 뭡니까? 콩쥐의 달콤한 속삭임에 배씨 부인의 눈빛은 공포와 의심으로 점차 흐려져만 갔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산산이 조각난 독 위로 주인을 잃은 붉은 댕기 하나가 힘없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이 은장도가 무엇에 쓰이는지 아느냐? 화려한 놀이개 뒤에 숨겨둔 서슬 퍼런 칼날이 차가운 달빛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이 집안의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굳게 닫힌 문이 열리며 진실을 쫓는 김판서의 날카로운 눈빛이 어둠을 꿰뚫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부탁드려요. 즐거운 감상하세요. 이야기는 몇 해 전 마을에 화려한 꽃가마가 들어오던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찍이 어미를 잃은 콩쥐가 새어머니인 배씨 부인을 찾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고운 자태에 모두 넋을 잃고 칭송했습니다. 그녀는 배씨 부인의 거친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고 그 효심에 감복하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팥쥐 역시 새로 생긴 언니를 따르며 자신의 가장 아끼는 빚이며 댕기를 아낌없이 내어주곤 했습니다. 허나 달이 차오르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면 콩쥐의 방에서는 서늘한 냉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거울 앞에 앉은 그녀는 낮에 상냥한 미소를 거두고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뜯어보았습니다. 집안의 귀한 물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거나 깨지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도자기 조각은 언제나 팥쥐의 방 앞에서 발견되었고 기묘하게도 콩쥐의 비단신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콩쥐는 불안해하는 배씨 부인의 귓가에 달콤한 독을 불어넣었습니다. 팥쥐가 자신을 질투하여 짐짓 심술을 부리는 것 같다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거짓된 걱정을 늘어놓으니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의 싸늘한 시선을 받아내야 했던 팥쥐는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기에 그저 밭일이 고되어 어머니가 예민해지신 탓이라 여기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콩쥐는 팥쥐가 물을 길어오는 독의 밑바닥을 몰래 깨뜨려 놓았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독을 보며 당황할 팥쥐를 상상하자 그녀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팥쥐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또 부었습니다.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지고 해가 저물도록 독은 채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두꺼비 한 마리가 나타나 구멍을 막아주려 했으나 어둠 속에서 지켜보던 콩쥐의 그림자가 이를 덮쳤습니다. 미물조차 팥쥐 편을 드는 것이 못마땅했던 그녀는 가차없이 두꺼비를 밟아 뭉개버렸습니다. 깨진 독과 죽은 두꺼비를 본 배씨 부인은 팥쥐가 화풀이로 살생까지 저질렀다며 호통을 쳤습니다. 콩쥐는 겁에 질린 척 어머니 뒤에 숨어 절망에 빠진 팥쥐를 보며 소리 없이 쾌재를 불렀습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팥쥐가 독을 깨고 기이한 심술을 부렸다는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콩쥐가 흘린 거짓 눈물이 비로소 싹을 틔운 것입니다. 빨래터에 모인 아낙네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천사 같은 언니를 괴롭힌다며 팥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지요. 진실은 깊은 물밑에 가라앉았고 오로지 왜곡된 이야기만이 수면 위로 떠올라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따가운 시선을 피해 팥쥐는 더 깊은 밭으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호미질을 할 때마다 서러움이 북받쳤지만 누구 하나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이가 없으니 그저 마른 땅만 파내려갈 뿐이었습니다. 반면 콩쥐는 대문 밖을 나설 때마다 더욱 처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생의 허물을 덮어주려는 착한 언니 흉내를 내며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했으니 그녀의 가증스러운 연기는 날이 갈수록 치밀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 입구에 큰 방이 나붙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김판서가 마을 사람들을 위로하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성대한 잔치를 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고요하던 마을은 금세 기대감으로 들썩였습니다. 집집마다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비단옷을 꺼내 손질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처녀들은 저마다 곱게 단장하여 원님의 눈에 들 꿈을 꾸었고 시장통은 화려한 장신구를 구하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배씨 부인 역시 콩쥐를 치장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가장 고운 비단을 끊어다 새 저고리를 짓고 아끼던 패물함까지 열어 콩쥐의 머리에 꽂아주었으니 팥쥐는 그저 문 밖에서 쓸쓸히 지켜볼 따름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은 콩쥐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어머니가 건넨 옷가락지가 성에 차지 않는 듯 입술을 비죽이면서도 팥쥐가 듣는 곳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기쁜 척 호들갑을 떨며 간사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잔치에 가고 싶습니다. 팥쥐가 용기를 내어 말하자 배씨 부인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콩쥐가 옆에서 난처한 척 연기를 하자 부인은 혀를 차며 팥쥐에게 산더미 같은 일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별을 다 찍고 독에 물도 채우고 배도 다 짜거든 오너라. 그것은 사실상 오지 말라는 뜻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콩쥐는 화려한 꽃신을 신고 사뿐히 대문을 나서며 절망에 빠진 팥쥐를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텅 빈 마당에 홀로 남겨진 팥쥐는 망연자실하여 그저 하늘만 올려다보았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벼와 아직 껍질도 벗기지 못한 나락들이 마치 그녀의 처지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거대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수백 마리의 참새떼가 구름처럼 몰려와 마당을 가득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녀석들은 작은 부리로 부지런히 벼 껍질을 까내며 팥쥐의 일손을 돕는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참새들의 도움으로 산더미 같던 벼 찢는 일은 눈 깜짝할 새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팥쥐는 고마움에 눈시울을 붉혔으나 아직 배를 짜야 하는 고된 과제가 남아있어 마냥 안도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낡은 배틀 앞에 힘없이 앉은 팥쥐의 거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 주위가 어둑해지는데 이 많은 양의 배를 오늘 밤 홀로 짜내기란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찰나의 순간 창문 틈으로 신비로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선녀들이 내려와 팥쥐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들의 손길이 닿자 배틀의 북이 춤추듯 오가며 고운 비단이 짜였고 방 안은 신비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일이 기적처럼 끝났지만 팥쥐는 다시금 고개를 깊이 떨구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낡은 삼배옷과 다 달아빠진 집신을 신고서는 감히 화려한 잔치마당에 발을 들릴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선녀들은 팥쥐에게 눈부시게 아름다운 비단옷과 꽃신 한 켤레를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팥쥐가 그동안 흘린 눈물이 보석이 되어 돌아온 듯 달빛을 가득 머금고 영롱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비단옷을 입은 팥쥐의 모습은 실로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단한 삶에 가려졌던 본래의 고운 자태가 비로소 드러나니 그녀는 마치 진흙 속에서 막 피어난 연꽃처럼 맑고 청초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팥쥐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잔치가 열리는 관아를 향해 바쁘게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콩쥐가 꾸며낸 더러운 헛소문이 아닌 자신의 진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간절함이 컸기 때문입니다. 급히 어두운 개울을 건너던 중 그만 한쪽 꽃신이 벗겨져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팥쥐는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했지만 어둠 속으로 멀어진 신발을 되찾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팥쥐는 남은 한 짝의 꽃신을 신고 절룩거리며 관아의 높은 담장 아래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등불이 대낮처럼 밝게 빛나는 문 안쪽에서는 흥겨운 풍악 소리가 흘러나왔지만 그녀는 잃어버린 신발 때문에 선뜻 들어가지 못하고 담벼락에 기대어 한참을 주저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들어선 순간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비단옷을 입은 팥쥐의 자태가 너무나 고와 사람들은 그녀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아닐까 수군거렸습니다. 낯선 시선들의 얼굴이 붉어진 팥쥐는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습니다. 상석에 앉아 우아하게 웃음을 팔던 콩쥐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감히 흑투성이 팥쥐가 자신보다 더 주목받는 꼴을 보자 질투심이 독사처럼 꿈틀거렸습니다. 그녀는 쥐고 있던 비단 치맛자락을 손톱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움켜쥐었습니다. 관아의 안주인인 김판서 또한 소란스러운 분위기에 부채를 접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려한 치장을 한 여인들 사이에서 홀로 수수하면서도 맑은 기운을 내뿜는 팥쥐의 모습은 단연 돋보였습니다. 판서의 날카로운 눈매가 이채를 띠며 그녀를 향했습니다. 팥쥐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부담스러워 황급히 어머니 배씨 부인을 찾으려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맨발이 드러날까봐 걸음거리는 위태로웠고 혹여 콩쥐 언니가 이 모습을 보고 꾸지람을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심장은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그때 향긋한 분 냄새와 함께 콩쥐가 팥쥐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반가운 자매의 상봉이었으나 콩쥐의 눈빛은 서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녀는 팥쥐의 귀에 대고 내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어오느냐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팥쥐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던 찰나 관아의 하인이 젖은 꽃신 한 짝을 들고 판서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나으리 개울가에서 이 기이한 신발을 주었는데 주인이 이곳에 있는 듯합니다. 하인의 외침에 소란스럽던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판서는 하인이 바친 꽃신을 들어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달빛을 머금은 듯 영롱하게 빛나는 신발은 예사 물건이 아니었기에 그는 합죽선으로 손바닥을 탁탁 두드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신발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콩쥐는 판서가 그 신발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을 눈치채고는 재빨리 머리를 굴렸습니다. 만약 저 신발이 팥쥐의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그녀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타고 흘렀습니다. 교활한 미소를 지은 콩쥐는 사람들 틈을 파고들며 은밀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런 요사스러운 신발을 신은 것을 보니 분명 여우 홀린 년이거나 훔친 물건일 테지요. 그녀의 이간질은 독버섯의 포자처럼 순식간에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콩쥐가 뱉은 도끼 어린 말 한마디에 좌중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선녀 같다던 칭송은 온데간데 없고 날 선 손가락질과 의심 가득한 수군거림만이 가여운 팥쥐를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팥쥐는 영문을 몰라 당황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쏟아지는 냉대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팥쥐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하려 애썼지만 웅성거리는 군중의 소란에 가녀린 목소리는 힘없이 묵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으나 이미 선입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누구 하나 그녀의 진심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은 이제 팥쥐에게 고립된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콩쥐가 비통한 표정으로 나서며 팥쥐의 어깨를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끼시는 귀한 비단을 훔쳐 달아나더니 결국 관아에서 이런 망신을 당하는구나. 거짓 눈물을 훔치며 동생을 나무라는 콩쥐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사람들은 혀를 차며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콩쥐의 말을 철석같이 믿으며 팥쥐를 죄인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입은 고운 옷과 신발은 이제 명백한 도둑질의 증거로 둔갑해버렸습니다.
누군가는 당장 포조를 불러 하옥시켜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고 흥겹던 풍악 소리가 뚝 끊긴 연회장에는 살벌한 기운만이 감돌았습니다. 구석에 숨어있던 배씨 부인은 이 참담한 광경을 지켜보며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팥쥐를 감싸주고 싶었지만 콩쥐가 보낼 서슬 퍼런 보복이 두려워 차마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낡은 묵주가 끊어질 듯 꽉 움켜쥐며 속으로 피눈물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소란이 극에 달해 팥쥐가 곤경에 처했을 때 모두 멈추시오 하는 묵직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장내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상석에 앉아있던 김판서가 쥐고 있던 부채를 딱 접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리빨 같은 그의 기세에 흥분에 날뛰던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침묵했습니다. 판서는 뒷짐을 진 채 뚜벅뚜벅 팥쥐의 코앞까지 걸어와 섰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팥쥐의 떨리는 발끝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이 신발에 짝이 맞는다면 훔친 물건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요. 그는 하인이 들고 있던 젖은 꽃신을 팥쥐의 발치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팥쥐는 두려움에 젖은 눈으로 바닥에 놓인 신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오직 그녀의 발끝만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콩쥐는 설마 하는 불안감에 입술을 질끈 깨물었고 팥쥐는 떨리는 발을 들어 차갑게 젖은 꽃신 속으로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밀어 넣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신발은 팥쥐의 발에 거짓말처럼 꼭 들어맞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발을 본떠 만든 것처럼 조금의 빈틈도 없었습니다. 물기에 젖어 축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주인을 다시 만난 꽃씨는 달빛 아래서 더욱 영롱하고 신비로운 빛을 뿜어내며 그 자태를 뽐냈습니다. 놀랍게도 그 신발은 팥쥐의 발에 거짓말처럼 꼭 들어맞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발을 본떠 만든 것처럼 조금의 빈틈도 없었습니다. 물기에 젖어 축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주인을 다시 만난 꽃씨는 달빛 아래서 더욱 영롱하고 신비로운 빛을 뿜어내며 그 자태를 뽐냈습니다. 딱 맞는 신발을 본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하여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도둑이라 손가락질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쑥덕거리는 소리만 연회장을 채웠습니다. 팥쥐를 몰아세우던 콩쥐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졌고 그녀가 쥐고 있던 치맛자락은 분노로 인해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판서는 주위를 둘러보며 엄숙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신발은 낭자의 것입니다. 더 이상 억측으로 무고한 이를 괴롭히지 마시오. 그의 단호한 일갈에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고 소란스럽던 연회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지며 질서가 잡혔습니다. 콩쥐는 끓어오르는 화를 가까스로 억누르며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제가 동생을 너무 걱정한 나머지 실수를 했나 봅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는 판서 앞에서 고개를 숙였지만 바닥을 향한 그녀의 눈매는 독사처럼 매섭게 빛나며 다음을 기약하고 있었습니다. 팥쥐는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타인의 호의에 가슴이 벅차올라 젖은 눈으로 김판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판서는 그런 팥쥐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며 안심시키듯 고개를 끄덕였고 그 짧은 교감은 팥쥐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밤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화려했던 등불은 하나둘 꺼지고 달빛만이 좁은 산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앞서 걷는 콩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팥쥐를 덮쳤고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함 속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낡은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리자 어둠에 잠긴 집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기와집의 형상은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배씨 부인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콩쥐의 눈치를 살피며 서둘러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콩쥐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배씨 부인을 벽으로 몰아붙이며 싸늘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계집애가 입은 옷과 신발 도대체 어디서 난 것입니까? 부드럽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서슬퍼런 추궁만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배씨 부인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입술만 달싹거릴 뿐 차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검은 소가 주었다고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콩쥐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침묵에 콩쥐의 눈썹이 꿈틀거렸고 방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답답해졌습니다. 배씨 부인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입술만 달싹거릴 뿐 차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검은 소가 주었다고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콩쥐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침묵에 콩쥐의 눈썹이 꿈틀거렸고 방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답답해졌습니다. 뺏긴 옷과 신발이 널브러진 마루에 팥쥐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꿈결 같던 연회의 기억은 산산이 조각나고 다시 차가운 현실만이 그녀를 옥죄어왔습니다. 팥쥐는 멍하니 창호지 문을 바라보았지만 문 밖에서 들려오는 콩쥐의 날카로운 웃음소리에 몸을 움츠려야 했습니다. 콩쥐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좁은 방 안을 쉬지 않고 서성였습니다. 촛불이 그녀의 거친 움직임에 따라 요란하게 일렁였고 검은 그림자는 마치 춤을 추듯 벽을 타고 기괴하게 넘실거렸습니다. 배씨 부인은 구석에 웅크린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고 팥쥐는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언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콩쥐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은조렸습니다. 누군가 너를 도왔구나. 감히 내 계획을 회방 놓다니. 그녀의 긴 손톱이 문설주를 긁으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콩쥐의 시선이 팥쥐의 손에 들린 흙 묻은 호미로 향했습니다. 사람은 아니다. 이 집에 드나드는 이는 없으니. 그녀의 추리는 소름 돋을 만큼 정확했고 팥쥐의 심장은 쿵쿵 소리를 내며 뛰었습니다. 콩쥐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마루로 나갔습니다. 밤바람에 문풍지가 떨리며 우는 소리를 냈고 멀리 외양간 쪽에서 소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콩쥐의 눈동자가 이체를 띠며 번뜩였습니다. 짐승이 사람을 도왔다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져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시각이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놓인 장독대들이 마치 웅크린 사람처럼 보여 기묘한 공포감을 자아냈습니다. 콩쥐는 소리 없이 툇마루를 내려와 흙바닥을 밟았습니다. 그녀가 쉬는 비단신이 모래에 끌리는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외양간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쇠종 냄새가 비릿하게 감돌았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지켜보는 듯한 서늘한 시선이 느껴져 등골이 오싹해지는 밤이었습니다. 낡은 외양간 문을 열자 검은 소가 고요히 서서 콩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소의 눈망울은 짐승의 것이라기엔 지나치게 깊고 영롱하여 마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콩쥐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놈이로구나. 그 천한 것에게 비단을 입힌 요물이. 그녀는 품 안에서 은장도를 꺼내어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가운 칼날이 달빛을 받아 서슬퍼런 빛을 뿜어내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콩쥐는 당장이라도 소의 목을 베고 싶었으나 더 잔혹한 계획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은장도를 다시 품에 넣으며 소의 콧잔등을 거칠게 쓰다듬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너를 아주 유용하게 써주마. 그녀의 속삭임은 저주처럼 들렸고 검은 소는 슬픈 눈으로 그저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콩쥐가 외양간을 나서자 밤새 불던 바람이 멈추고 주위는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는 폭풍 전야와도 같은 고요함이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왔지만 아침 공기는 여느 때보다 차갑고 스산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뚝뚝 녹아내리며 눈물 같은 물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부엌 아궁이에서는 희미한 연기가 피어올랐으나 밥 짓는 구수한 냄새 대신 알 수 없는 비린내가 집안을 감돌았습니다. 마당을 쓸던 하인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고 그들의 표정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지붕 위에 앉아 불길하게 울었습니다. 팥쥐는 선잠에서 깨어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간밤의 일이 꿈이기를 바랐으나 바닥에 널브러진 찢어진 비단 옷조각들이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는 뻐근한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었습니다. 평소라면 들려와야 할 소의 원앙 소리가 들리지 않아 가슴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척추를 타고 차갑게 흘러내렸습니다. 팥쥐는 신발을 꿰어 찰 새도 없이 맨발로 뛰쳐나갔고 거칠어진 흙바닥이 그녀의 발바닥을 아프게 찔러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달려간 외양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묵묵히 팥쥐를 반겨주던 검은 소의 온기는 사라지고 바닥에는 끊어진 곱비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 소야, 어디 갔니? 팥쥐의 떨리는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아침 바람만이 텅 빈 공간을 맴돌며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흩트려 놓았습니다. 기둥에 남겨진 깊은 긁힌 자국들이 소가 끌려가지 않으려 안간 힘을 썼던 처절한 저항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팥쥐는 비틀거리며 안채로 향했습니다. 마루 끝에 걸터 앉아 있는 배씨 부인의 등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다가오는 인기척을 느끼고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검은 소가 보이지 않아요. 팥쥐가 울먹이며 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깊은 한숨뿐이었습니다. 배씨 부인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묵주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대굴대굴 굴러가는 묵주알들이 마치 팥쥐의 무너지는 마음처럼 산산이 흩어지며 마당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콩쥐가 화사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짐짓 놀란 척하며 입가에 손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아, 그 쓸모없는 짐승 말입니까? 오늘 관아에 잔치가 있다 하여 고기로 바쳤습니다. 콩쥐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팥쥐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생글생글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즐거움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팥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오열했습니다. 팥쥐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콩쥐의 옷자락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는 절규가 마당을 울렸으나 콩쥐는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자매의 대치는 숨막히는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콩쥐는 잡힌 옷자락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한 것과 짐승은 그 격이 같으니 억울해할 것 없다며 조롱했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팥쥐의 손등 위로 콩쥐의 그림자가 검은 뱀처럼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더 이상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팥쥐는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나 관아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늦었을지라도 마지막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그녀의 무거운 발걸음을 필사적으로 재촉했습니다. 관아의 안뜰은 잔치를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흥겨운 풍악 소리가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습니다. 화려한 음식들이 상 위에 가득 차려졌으나 그 풍요로움 뒤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팥쥐가 관아의 육중한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포졸들이 억센 창으로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자는 들어갈 수 없다며 으름장을 놓았지만 팥쥐는 목이 터져라 김판서를 부르며 문을 두드리고 저항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가 담장을 넘어 연회장 안쪽까지 들려왔습니다. 상석에 앉아있던 김판서는 쥐고 있던 합죽선을 멈추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예리한 눈빛이 소란이 일어난 대문 쪽을 향했고 좌중의 시선도 함께 쏠렸습니다.
때마침 콩쥐가 우아한 자태로 김판서의 곁에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저것은 미친 아이이니 신경 쓰지 마시라며 요염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고 잡고 있는 술잔에는 미세한 파동이 일고 있었습니다. 김판서는 콩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손을 들어 포졸들에게 문을 열라 명했습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리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흑투성이가 된 팥쥐가 비틀거리며 연회장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의 남루한 행색은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해진 연회장을 가득 채우며 긴장을 높였습니다. 팥쥐의 시선은 김판서를 지나치고 그 옆에 앉은 콩쥐에게로 곧장 향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은 그 어떤 무기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콩쥐는 애써 태어난 척 부채로 얼굴을 가렸으나 입가는 굳어 있었습니다. 팥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상 위에 올라온 고기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아버지가 남겨주신 소중한 가족이라 호소했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콩쥐와 팥쥐를 번갈아 쳐다보았고 즐겁던 잔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가라앉았습니다. 콩쥐는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지만 그 소리는 공허하게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팽팽하게 맞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콩쥐가 우아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눈물 고인 눈으로 김판서를 바라보며 의붓동생이 자신의 약혼을 질투하여 행패를 부리는 것이라 읍소했습니다. 청아한 목소리로 내뱉는 거짓말은 너무나도 그럴싸하여 좌중의 마음은 다시 콩쥐에게로 기우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소매 끝으로 눈가를 훔치며 가련한 척 연기했고 이를 지켜보는 팥쥐의 가슴은 억울함으로 타들어갔습니다. 거짓된 눈물은 진실보다 더 호소력 짙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판서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합죽선을 접으며 상 위에 차려진 고기 접시를 유심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려한 양념으로 덮여 있으나 그 속에 감춰진 부정한 기운을 읽어내려는 듯 했습니다. 묵묵부답인 그의 태도에 연회장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청사초롱의 불빛만이 불안하게 일렁이며 곧 닥쳐올 파란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진실을 꿰뚫어 보려는 심판자의 고뇌가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팥쥐는 품속에서 낡은 원앙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소가 사라진 외양간 바닥에서 주운 것이라며 피가 묻은 원앙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녹슨 쇠방울에서 울리는 둔탁한 소리가 연회장에 비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말 못하는 짐승의 마지막 비명과도 같았습니다. 팥쥐는 이 원앙의 주인이 지금 저 접시 위에 있다며 피를 토하듯 외쳤습니다. 작은 증거물 하나가 견고하던 콩쥐의 거짓 성벽에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콩쥐의 얼굴에서 여유로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쥐고 있던 비단 치맛자락을 세게 움켜쥐었고 하얗게 질린 손가락 마디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완벽하게 짜놓은 각본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어긋나기 시작하자 감춰왔던 살기가 순간적으로 눈매에 스쳤습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유지하려 했으나 입과 경련까지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가면 뒤에 숨겨진 악한 본성이 서서히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콩쥐의 손끝과 팥쥐의 원앙 사이를 오갔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고운 얼굴 뒤에 숨겨진 콩쥐의 잔혹한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으로 피어올랐습니다. 화려하기만 했던 잔치상은 이제 의심과 공포의 대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뒹구는 소리조차 날카롭게 들려왔고
구경꾼들의 수군거림은 점차 거대한 파도가 되어 콩쥐를 압박해오고 있었습니다. 김 판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포졸들에게 명하여 관아의 주방을 샅샅이 뒤지라 일렀습니다. 고기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 자리를 뜰 수 없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천둥처럼 위엄이 있어 감히 거역할 자가 없었습니다. 판서의 명에 따라 분주하게 움직이는 포졸들의 발소리가 긴박함을 더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공권력의 개입으로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주방 뒷마당 한 구석에서 거적에 덮인 무언가가 발견되었습니다. 포졸들이 거적을 걷어내자 검은 소의 가죽과 콩쥐가 몰래 사주한 돈주머니가 드러났습니다. 급하게 처리하느라 미처 숨기지 못한 범죄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아궁이 속에는 타다 만밧줄도 남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묻힐 뻔했던 증거들이 하나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달빛 아래 드러난 물건들은 콩쥐의 탐욕을 고발하는 침묵의 증인이었습니다. 증거물들이 연회장 한가운데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콩쥐가 팥쥐에게 주었던 돈주머니를 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콩쥐가 팥쥐를 시기하여 짐승을 도살하고 그 죄를 덮어 씌우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콩쥐에게 쏠리자 그녀는 비로소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음을 직감했습니다. 우아하던 자태는 온데간데 없고 궁지에 몰린 쥐처럼 식은 땀을 흘리는 콩쥐의 모습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콩쥐는 순순히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허리춤으로 가져갔습니다. 놀이개 뒤에 숨겨둔 은장도의 서늘한 감촉이 손끝에 닿자 그녀의 눈빛이 다시금 도끼로 번들거렸습니다. 자신이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다는 뒤틀린 집착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모두가 판결을 기다리며 방심한 사이 콩쥐의 입가에는 기괴하고 섬뜩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최후의 발악이 시작되려는 찰나였습니다. 은색 섬광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콩쥐는 비명을 지르며 숨겨둔 은장도를 뽑아들고 팥쥐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그것은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끝까지 파멸을 선택한 악인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팥쥐는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달려드는 콩쥐의 광기 어린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김 판서가 던진 부채가 콩쥐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쇠부치가 바닥에 떨어지며 챙강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떨어뜨린 칼을 다시 잡으려던 콩쥐는 순식간에 들이닥친 포졸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바닥에 짓눌린 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그녀의 모습은 화려했던 비단옷과 대비되어 더욱 처참해 보였습니다. 붉은 산호 비녀가 뽑혀나가고 머리카락이 산발이 된 콩쥐는 끝까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억울하다며 악다구니를 썼지만 그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탑이 무너진 자리에는 오직 차가운 멸시와 허무함만이 남았습니다. 김 판서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 추태를 내려다보며 포박하여 옥에 가두라 명했습니다. 콩쥐가 끌려가고 난 뒤 연회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김 판서는 팥쥐 앞으로 다가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꿋꿋하게 버텨낸 용기에 대한 경이었습니다. 관아의 마당에 모인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이며 자신들의 섣부른 판단을 부끄러워했습니다. 판서는 이 사건을 본보기로 삼아 탐욕에 눈이 멀어 혈육을 해하려 한 죄를 엄히 다스릴 것임을 공표했습니다. 팥쥐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길고 긴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온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소란이 가라앉자 구석에서 몸을 떨던 배씨 부인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콩쥐의 그늘에 가려져 흐릿했던 그녀의 눈동자에 비로소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멍든 팥쥐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친딸이 저지른 끔찍한 죄악과 그동안 양녀인 팥쥐를 외면했던 지난날의 후회가 뼈에 사무쳤기 때문입니다. 팥쥐는 그런 어머니를 원망 없이 끌어안았습니다. 거친 손으로 어머니의 등에서 느껴지는 앙상한 뼈를 쓰다듬으며 팥쥐는 괜찮다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두 모녀의 화해는 차가운 밤 공기를 따스하게 녹였습니다. 사건이 있고 난 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흉흉했던 소문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계절의 변화가 내려앉았습니다. 콩쥐가 살던 기와집 담장 너머로는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새순이 돋아나고 얼어붙었던 개울물이 다시 졸졸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콩쥐의 미모나 팥쥐의 불행에 대해 쑥덕거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각자의 삶을 성실히 살아갔습니다. 가끔 시장 어귀에서 콩쥐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도 있었으나 그것은 탐욕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일깨우는 교훈으로만 남았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상처받은 땅에도 새살이 돋아났습니다. 관아의 깊은 옥사 한 줄기 빛조차 들지 않는 그곳에 콩쥐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화려했던 비단옷 대신 거친 수의를 입은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콩쥐는 차가운 돌벽에 기대어 앉아 여전히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파멸로 이끈 것은 남들의 시기가 아니라 스스로의 가슴 속에 키운 끝없는 욕심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끝내 깨닫지 못했습니다. 좁은 창살 사이로 들어온 달빛만이 그녀의 공허한 눈동자를 비출 뿐이었습니다. 닫힌 마음의 문은 감옥의 철문보다 더 견고하여 그 어떤 뉘우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팥쥐는 예전과 다름없이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표정에는 그늘이 걷히고 맑은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콩쥐가 떠난 집을 정리하고 어머니와 함께 텃밭을 일구는 그녀의 모습은 소박하지만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억울해할 필요가 없었기에 팥쥐가 흘리는 땀방울은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고귀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흙을 만지고 생명을 키우며 정직하게 흘린 땀의 가치를 아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화려한 장신구는 없었지만 건강한 구릿빛 피부와 환한 웃음만으로도 팥쥐는 그 누구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마을 뒷산 어귀, 양지 바른 곳에는 작은 돌무덤 하나가 생겼습니다. 팥쥐가 억울하게 죽은 검은 소를 위해 만들어준 무덤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깨끗한 물 한 그릇과 들꽃을 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었으나 자신의 결백을 밝혀준 은인과도 같은 존재였기에 팥쥐는 그 희생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무덤가의 들꽃들이 살랑거렸고 마치 그 영혼이 팥쥐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듯 했습니다. 자연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희생된 생명을 위로하듯 따스한 햇살이 그 작은 무덤 위로 가장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낡은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면 결국 넘쳐 흐르듯 감추려 했던 진실은 언젠가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콩쥐가 남긴 깨진 독 조각들은 이제 흙먼지에 덮여 사라져갔지만 팥쥐가 보여준 진심은 단단한 바위처럼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겉모습을 치장하던 화려한 비단은 사가 없어져도 내면의 강인함은 세월이 흐를수록 빛을 발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압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올곧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낙엽이 져도 뿌리 깊은 나무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종종 콩쥐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 팥쥐의 투박한 진실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탐욕이라는 이름의 독은 결국 자신을 찌르는 칼날이 되었고, 인내와 정직은 고난을 뚫고 피어나는 꽃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씨앗이 심어져 있습니까? 부디 눈에 보이는 허상보다는 보이지 않는 진심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오듯 진실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콩쥐와 팥쥐의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